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몇 개월부터 보내야 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가 3명이 있는데 다 기준이 다 다르게 상황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했거든요. 네네. 첫째가 18개월 때 가니까는 어리잖아요. 근데 어린이집 가방이 이만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걔가 그거를 메고 어차피 거기에 수저 하나밖에 안 들었는데 달랑달랑 거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저 조그만한 애를 어딜 그렇게 보내겠다고. 그래서 너무 어리다. 감기 많이 걸리고 오타로 그렇게 일찍 보내냐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셋째 같은 경우는 36개월 지나서 갔기 때문에 얘가 좀 샤이해요. 네. 그랬더니 사회성 떨어진다. 그래서 어린이집 빨리 가야지 말도 빨리 트이고 네네. 그럴 텐데 왜 이렇게 늦게 보내냐. 그러니까 네네. 빨리 보내도 뭐라고 듣고 늦게 보내도 뭐라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는 소아정신과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기는 해요.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그런 개월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개월수는 없고 개월수가 기준이 되지는 않는 거죠. 뭐가 기준이 되는 거죠? 개월수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기준이 됩니다. 사실은 어린이집을 언제 보내느냐보다는 어떻게 보내느냐, 어떤 상황에서 보내느냐, 그리고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냐는 첫 번째는 이제 아이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리 아이가 준비가 됐는지를 봐야 돼요. 아이가 기질적으로 분리불안이 너무 심하면은 이거를 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만약에 빨리 가더라도 천천히 적응시키거나 이런 거는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준비가 됐느냐보다 부모님이 준비가 됐느냐가 더 중요하죠. 왜냐면은 아이는 어느 순간에 가든지 좌절은 느끼게 돼 있어요. 엄마하고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보내든지 기질에 따라서 좀 더 쿨하게 가는 아이가 있고 좀 더 힘들게 적응하는 아이가 있는 거지. 뭐 몇 개월에 갔다 그것만 가지고 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부모님이 준비가 됐느냐가 더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애를 보내고 나서 죄책감이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너무 일찍 보낸 거 아니냐. 아까처럼 어르신들이 하는 말, 너 왜 이렇게 일찍 보냈냐는 말이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고 계속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린이집에서 첫 단어를 처음 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그걸 놓친 게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부모님이 준비가 안 되신 거가 되겠죠. 아이들은 어느 시기에 가든지 어느 정도의 좌절과 스트레스는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부모님이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시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 딱 개월수로 정하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했다고 하면은 그 어린이집에 보내기 사전 준비 그 다음에 사후 관리 이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난 이때 보내야지 하고 결정해서 보내는 순간도 있지만 그냥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엄마 복직을 해야 돼서 혹은 둘째가 갑자기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시기에 그냥 갑자기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부모님이 아이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편해야 되니까 사전에 어린이집과 충분히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어린이집에서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고 내가 모든 걸 파악하겠다 이거보다는 어린이집 선생님과 원장님에 대한 좀 신뢰가 엄마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아이가 분리불안이 생기거나 가서 울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조금 믿고 마음이 편할 수는 있는데 선생님과 나의 아이를 직접 봐주는 분과 신뢰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혹은 그분과 얘기를 많이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맡기거나 추후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엄마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좀 합의를 해놔야 돼요. 의견이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보냈어요. 근데 아이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각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할머니는 전화 오면 애를 데리고 와요. 엄마는 전화가 와도 안 데리러 가. 뭐 이런 아빠는 애를 6시까지 거기 놔둬. 뭐 이런 식으로 비일관적으로 가족들의 대처가 되면은 그거 자체가 아이의 적응을 하는데 더 어려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가족들끼리 회의를 해서
우리가 일주일간은 1시간만, 그 다음에 2주간은 뭐 어떻게,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전화가 오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좀 짜신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그렇죠. 좋겠네요. 그래서 네, 맞아요. 가족들끼리의 분란이 없게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 아빠랑 출근했는데 이제 열이 난다 이랬을 때 첫 아이를 보내고 나서 그렇죠. 이제 둘째를 데리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은 사실은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런 게 그렇죠. 있으면은. 그래서 그것도 미리 얘기를 해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생님한테 누구한테 연락을 해주면 맞아요. 좋겠고 퍼스트로 연락할 네. 사람 누군지 정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봐주시는 분이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날은 할머니가 오시는 경우도 있고 외할머니가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할아버지가 오시는 경우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그거를 이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야지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혼란이 없고 빨리빨리 맞아요. 대처를 할 수 네, 네. 있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이제 어린이집에 적응을 시키느냐도 중요를 하겠죠. 잘 적응하는 애는 어디 가서든 잘 적응하고 첫날부터 너무 재밌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런 친구들 말고 조금 적응이 어렵고 부모님도 걱정이 되시는 케이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은 처음 어린이집에 갔을 때는 일단 물리적인 시간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같이 합의가 돼야 되는 내용이겠지만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중요하고 그것도 아이의 기질이나 수준에 따라서 낯가림이나 분리불안이 굉장히 심해지는 시기에 만약에 갔다. 뭐 한 10에서 18개월 사이에 첫 어린이집에 갔다. 그러면 이제 그 시기에는 조금 더 짧게 하고 그 적응하는 기간을 처음부터 길게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규칙적으로 아이를 픽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약속된 시간에 엄마가 오는지에 대한 것들, 엄마는 그냥 깜빡해서 혹은 뭐 한 5분 늦었다 하는 건데 아이는 뭔가 혼자 남아있거나 예를 들어서 예상한 시간보다 늦어지면은 그거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초기에는 약속된 시간에 꼭 데리러 가서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하네요. 이제 보내야 되는 아이는 이제 정리가 되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조금 더 늦추는 게 좋겠다. 네, 네. 보내는 게 안 좋다라는 네.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제가 동생 태어날 때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만삭일 때 보내거든요. 만삭일 때가 더 낫죠, 오히려. 그러면 좀 모르고 있는지 아는데요.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서 어린이집까지 가면 두 가지의 큰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거는 이제 피하는 게 좋고 네. 또 어린이집에 가는 거의 의미를 동생이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쫓겨난다라는 맞아요.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엄마가 나는 좀 귀찮고 이제 싫어져서 나를 딴 데로 보내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생 태어나기 전에 조금 몇 달 전에 보내거나 네. 거기서 즐거움을 많이 얻게 하는 게 이거랑 이거랑은 별개다라는 맞아요. 느낌을 네. 받아야 되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엄마가 육아휴직 끝나면서 엄마가 아이랑 계속 같이 있다가 엄마 육아휴직 끝나면서 아이도 보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하러 나가야 되니까 되게 늦게 데리러 와야 되잖아요. 네. 적응할 게 커지네요. 그죠? 그리고 엄마 자체도 준비가 안 돼요. 왜냐면은 맞아요. 엄마도 지금 육아휴직 끝나고 일을 갑자기 하러 나가면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거기 적응하는 데만 해도 신경 쓸 겨를이 많고 중간중간에 빠져나오거나 이런 것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뒤에 대처할 여유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신다고 하면 육아휴직 끝나기 전부터 어린이집 생활을 서로서로 스케줄이나 생활 리듬을 좀 맞춰놓고 나서 어머니는 복귀를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있을 때 그 어린이집도 새로운 환경이 겹치지만 않으면 되겠네요. 네네. 그죠? 그래서 어린이집 가는 것 자체가 정도의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동시에 좀 주지 않으려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피치 못할 상황에 겹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적응 기간을 길게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을 3명을 보내본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는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주변에서 얘기하는 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을 별로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그걸 잘 다 아는 거. 이해하는 주변 사람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그쪽으로 잡지는 말고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잖아요. 없으니까는 내 기준이 맞다라고 가족들하고 다 회의해서 이제 결정이 났으면 그게 맞는 기준이니까 그거를 믿고 그다음 어린 선생님이랑 잘 라포를 잘 쌓아가지고 아이를 행복하게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네. 선생님도 아이가 있잖아요. 네, 몇 네. 개월이죠? 이제 14개월 넘었어요. 14개월. 네. 네. 그러면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신 선생님은 몇 개월 정도에 보내실 예정인가요? 어린이집을. 저는 이제 내년 3월에 보낼 거예요. 내년 그게 3월에. 몇 개월이죠? 몇 개월인지 23개월이네요. 두 돌쯤? 네네. 그렇게 정하신 이유는? 개인 상황이 있겠지만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하셔가지고. 주 양육자께서 네. 어머니가 많은 시간을 절대적으로 가지시고 따라야지. 계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따라야지. 그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네. 자리가 나야지 갈 수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것처럼 상황에 맞게 네네네. 결정하면 될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